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오늘 크게 넓힐 지식은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지오폴리틱스, 국가의 국제적 행위를 자연 자원의 필요, 인구의 증가로 인한 더 넓은 국토의 필요, 바다에 이르는 통로의 필요 등과 같은 지리적, 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의 결과로 보는 인문지리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학문 분야로서 1916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J.R. 셸렌이 처음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후 독일의 K. 하우스호퍼가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정학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공부하는 여러 수많은 학문들 중에 그저 그런 한 분야이고, 언뜻 보고는 그런 게 있었어 하고 그냥 저냥 지나가는 수준의 흔하디 흔한 인기 없는 공부거리라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기 없고 재미도 없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학문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기록하고 만들고 축적해왔던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역사를 설명해주는 가장 예리한 도구이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마저 예측해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지리적 조건의 정치를 결합한 지정학이 우리 현대 문명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는 완전 고정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정값의 지리적 조건은 일종의 플랫폼이자 컴퓨터로 따지면 운영체제, 국가로 따지면 공산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과 같은 기본 틀, 제도, 이념, 사상으로서 이 지리적 조건, 위치에 따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각, 문화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그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력, 군사력도 결정되면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가 파워의 순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 지정학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한 나라의 힘, 부, 운명 등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죠. 먼저 반도는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발칸반도, 아라비아 반도, 크림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정말 수많은 반도가 있고 반도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반도 국가들의 특징은 정치가 항상 복잡 다단하다는 것과 어느 특정 한 나라가 반도 전체를 통일하지 못하고 여러 세력들이 군웅할거하며 다투는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남한,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처럼 말이죠. 특히 한반도, 발칸 반도와 같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 등 반도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세력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혼란한 정치 상황과 분열, 이전 투구가 아주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륙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에는 소련, 중국, 해양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에는 영국,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같은 인류라는 것만 빼면 모든 게 다른 이 나라들이, 소련과 중국은 공산사회주의 계획경제, 독재체제를 공유하면서 세계 1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지정학적 공통점이 있고, 영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섬나라로서 미국만 제외하면 역사상 외세에 단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다는 것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나게 넓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대영 제국이었고,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일본 제국은 대영 제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942년 태평양 전쟁 초기 때 일본 제국이 이루었던 동아시아 최대 영토의 모습 등에서 지정학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정학은 도대체 왜 미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선진 초강대국이 됐는지조차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미국은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성격을 모두 가진, 그것도 각각의 장점만을 가진 희귀한 경우로서, 해양 국가로서의 미국은 거대한 규모를 가진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인해 아시아 대륙 동해안과 유럽 대륙 서해안과 격리되어 있으며, 대륙 국가로서의 미국은 약 3억 3천만 명이라는 세계 3위의 인구수와 함께 극소수 희귀 광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계 4위의 영토를 가졌으며,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학 대명제에 따라서라도 혹은 단순히 국력만 보더라도 사실상 미국에 종속된 국가이자 견제 역할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이렇듯 전형적인 대륙 국가인 중국이 러시아, 인도, 일본 등에 의해 견제되고 있고 섬나라인 영국과 일본은 해양 국가지만 사실상 당일 선박 이동이 가능한 거리밖에 두고 있지 않아서 항상 대륙의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영토의 크기가 작아서 부양 인구와 산업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천족 미국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초울트라 하이퍼파워 강대국이 되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지정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또 미중 패권의 승자는 누구인지 미국과 세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조차도 말이죠. 이 지정학에 의해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동에서 손을 떼고 골치 아픈 국제 문제에서 손을 떼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또한 셰일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변수가 생겨 기타 중동의 다른 모든 산유국들을 제치고 미국이 전세계 1등 산유국이 되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지정학적 변화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아래에서 천조국과 함께 계속해야 하는 이유, 이념, 국가체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미국은 진짜 말 그대로 실패해도 상관없는 뭘 해도 다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